여기 지금 오신 분들은 다 드라마 쪽의 취업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건가요? 드라마 작가 되시고 싶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사실은 작가도 매력적이긴 하지만 연출이 더 낫습니다, 드라마는. 그리고 힘도 더 있고요. 아무래도 드라마는 그 신인 때는 많이 휘둘리게 되거든요. 경험도 좋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이끌어가는 그 사령탑이 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그 연출에 맞춰줘야 되기도 하고 그런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신인 때는 참 힘들어요. 근데 이제 조금 자리를 잡게 되고 화보가 생기면 오히려 이제 연출이 힘들어지죠. 토시 하나 못 고치게 하니까. 그런 좀 악순환들도 있곤 합니다만은 대체로 서로 뭐 궁합이 잘 맞는 경우는 서로 같이 좋고 윈윈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재규 PD 저와 같이 했던 그분 또한 첫 작품 신인 작품이었고 저 또한 제가 기획한 것으로서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서로가 좀 뭔가를 알고 잘난 척 했다면은 좀 굉장히 어수선해졌을 그럴 작품이었는데 의외로 서로 잘 모르기 때문에 서로 상의를 많이 했고 또 싸우기도 싸웠지만은 대체로 합의를 잘 도출했고 뭐 그런 그 회기나 뭐랄까 뭘 몰라서 이루어진 뭐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계속 호흡이 가쁘네요. 제가 4층을 걸어 올라가기가 굉장히 오랜만에 물 한 번 마실게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다모가 원작 만화 방학기 화백에 원작 만화가 있다는 거 아시고 그러실 텐데 원작을 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 드라마하고 어떻게 다른가. 이게 사실은 드라마 작업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원작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도 굉장히 큰 공부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처음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원형질, 소스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스토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본인이 더 씬을 나눠도 되고 그냥 그 테크닉적으로 아니면은 자기가 좀 더 변형시켜서 좀 더 다른 이야기 혹은 좀 더 풍성한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그 공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편 소설이라든가 꽁투도 좋고 어떤 사보 같은 데 보면은 그런 것을 가지고도 한 10신 혹은 15신 정도 연습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제 다모 만화 같은 경우는 4권짜리 만화였는데 하나의 완결된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드라마를 미니 시리즈로 하기에는 너무 일단 그 이야기가 적죠. 아니, 작다고 해야 되죠. 작다. 한 사건이고, 그 정도면은 한 2부작 특집 정도의 이제 덩어리거든요. 그것을 이제 미니 시리즈로 해야 된다고 하면은 새로운 이야기와 새로운 인물이 필요합니다. 근데 딱 그런 계산이 여러분들 이제 하시다 보면 나올 거예요. 어떤 친구들 습작 같은 거 보면은 주위 동료분들도 그러겠지만은 그 습작을 보면 이게 굉장히 작은 이야기구나. 예를 들어 심리적으로 들어가서 파고드는 이야기라든가 혹은 그런 이야기가 아닌 일단 시작부터가 할아버지는 독립군이었다. 이렇게 시작해버리면 벌써 이야기가 그건 단편으로 안 되죠. 일단 중국 해외 촬영을 나가야 되고 그런 그 사이즈가 있습니다. 스케일이라는 게. 근데 다모는 일단 스케일이 원작의 라인은 그 미니감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인물도 너무 적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떤 걸 염두에 두고 각색을 하셨느냐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일단 그 기본적인 이야기 그 구조가 작았다라는 거 그것을 이제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인물, 그래서 이제 장성백 같은 인물을 반동 인물로 넣었죠. 넣으면서 말하자면, 원작에는 이제 멜로가 없잖아요. 없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삼각구도를 만들면서 굴러가게 했던 거죠. 그럼 이야기가 좀 감정폭이 커지고, 한 사람에서 세 사람 중심의 이야기가 돼가는 거니까 또 이야기도 넓어지고, 또 그 세 사람의 패밀리들이 다 따로 있기 때문에 또다시 이야기가 커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 인물 한 사람을 새로 만든다 그래서 그 사람만 하나만 넣는 게 아니에요. 그 주인공 한 사람 넣는다는 것은 그쪽에 세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주인공 한 사람이라는 건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특히 같은 편이 아닌 적의 입장에서 그 반동 인물을 하나 둔다는 것은 굉장한 큰 덩어리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각색을 해 나갔고요. 그리고 각색은 제 인생이 각색 인생입니다. 시작을 베스트극장 각색으로 시작을 했어요. 성석재 씨 소설 단편을 각색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사다지로의 것을 각색은 아니고 그건 윤색까지 떨어졌습니다. 제가 각색한 걸 다시 윤색했죠. 그리고 상도 후반부에 들어가서 그건 정말 각색한 작품을 쓰신 최한계 선생 작품을 뒤이어서 거의 마무리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모 원작에는 각색했고, 지금 제가 준비하는 삼한지 원작이 있습니다. 유일한 건 제가 다모 끝나고 했던 베스트 극장, 소림사에는 형님이 산다라는 그거 하나만 유일하게 지금. 근데 이것은 제 의도가 아니고 자꾸 오다가 그렇게 떨어지니까 제가 제 기획안을 낼 기회가 지금까지 없었어요. 아무래도 작가는 기본적으로 자기 오리지널리티를 가지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거든요. 근데 또 하나 염두에 두셔야 할 것은 아무리 각색을 많이 하신 분, 원작을 가지고 각색을 하신 작가분들이 많은데 절대로 원작이 좋다고 해서 각색이 수월하다거나 원작이 성공했다고 해서 그 드라마가 잘 되는 경우는 참 힘듭니다. 잘 아시겠지만 장길산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굉장히 말하자면 원작에 짓눌릴 수밖에 없는, 그리고 잘해야 본전인 그런 경우거든요. 워낙에 그 작품이 좋고 삼척동작까지 다 아는 작품이고 또 그 소설의 의미가 또 워낙 크다 보니까 정말 어지간히 재미로만 추구해서는 승부가 나지 않는 드라마인데 참 힘겹게 이번에 종영을 하는 것 같아요. 이유 선생님이 그걸 쓰셨는데 굉장히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욕하지 마시고, 또 워낙 그 나이도 많으신 분인데 참 그 나이에 대단하시다고 그냥 격려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보다 참 뛰어나기가 힘든 작업이었으니까요. 다모 인물들 이야기를 좀 할게요. 지금 미니 시리즈나 주말이나 대부분의 드라마들 방송 3사에서 하는 걸 보면은 상당히 캐릭터들이 전형화돼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희곡이나 지금 드라마 시나리오도 그렇지만 소설까지도 보면은 그 기획안을 처음에 만들거든요. 그러면 등장인물, 예를 들어서 정형수 그러면 냉소적이고 매사에 시니컬함 이렇게 설정을 하거든요. 특히 드라마 대본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누구는 우유부단함 이렇게 하는데 그 드라마 대본을 보면 정말 시니컬해요. 끝까지 그 사람은 그렇게 설정을 했기 때문에 끝까지 시니컬하게 대사를 써주고 시니컬한 행동을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유부단한 주인공은 계속 우유부단하게 고민하고, 근데 그것을 지적을 하면
전체의 통일성이 떨어진다고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자기가 설정을 해놨으니까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건 좀 우매한 짓입니다. 사람이라는 게 드라마적으로는 그러면 그럴 수는 있지만 사람은 안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위에 굉장히 뭐 상처가 받아서 냉소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 본의 아니게 툭 말을 뱉어놓고 화장실 가서 자기 주둥이를 이렇게 칠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유,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그게 사람이거든요. 사람은 뭐, 한 가지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우리 눈에 보여지는 모습으로만 그 사람의 전부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늘 내가 가지고 있는 면, 또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면, 어떤 면들이 굉장히 종합적으로 다 있는, 그리고 요즘 B형 남자 나오는데 어떤 성격 어떻고 그런데 참 제가 B형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몇 가지 혈액형의 종류로 나눠지나요? 우스갯소리겠죠. 근데 대체로 성격이 좀 폭은 있겠지만 좀 그런 류의 사람이 많다라고 하겠지만은 어떤 공통된 상황에 놓여졌을 때 아주 B형 인간들만 그 자리에 계속 실험을 해도 전부 각기 다른 반응이 나올 거거든요. 그게 그러면 아시겠지만 유전자 복제해가지고 지금 제 유전자 복제해서 그 성장 촉진해서 지금 저같이 됐다면은 똑같이 불행한 거지만 제가 그러면 살아온 환경은 어떻게 기억시킬 건데요?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똑같이 자란다고 해서 똑같이 그 의식까지 형성된 건 아니잖아요. 자라온 자기 경험과 생각과 이런 영향을 준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제 몸이 혼자 커온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분들이 똑같은 근접한 성격 비슷한 분 계시다 하더라도 너무너무나 자라온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해결할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캐릭터라는 것은 절대 우유부단하다 그래서 우유부단하게만 그릴 수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 우유부단한 사람이 어떤 격하고 극단적인 돌출 행동을 하게 될 때에는 뭔가 그 사람의 지금까지 지배해온 그 컴플렉스가 있다거나 혹은 다른 상처에 대한 기억이 있다거나 했을 때 정말 돌출 행동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환경이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사람을 그릴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의 그 처한 환경에서 다각도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캐릭터라는 게 저는 주로 이제 그 드라마의 세 구성 요소를 캐릭터와 그리고 그 이야기, 즉 구성이라고 하죠. 그리고 대사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는데 스토리를 중요시하는 작가와 연출이 있고 캐릭터를 중요시하는 작가와 연출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동전의 양면 같은 건데 소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는 일단 캐릭터 중심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요. 흔히들 그 줄거리, 시놉시스라는 것을 쓸 때,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지금 그러실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써야겠다. 예를 들어서 멜로를 써야겠다. 했을 때, 발리에서 생긴 일 같은 멜로를 쓰겠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그럼 나와 있어요. 조인성과 하지원과 소지섭의 삼각관계 이야기가 있다. 그리고 하나는 재벌, 하나는 셀러리맨, 하나는 모든 직업을 전전긍긍하는 여자. 이렇게 했을 때 이 세 사람을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싸우고 하다가 어떻게 죽는 이야기를 그리자라고 시놉시스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시놉시스에는 그 사람, 그 캐릭터가 사실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건 대본에서 드러나는 거지. 근데 이제 그때부터 고민이에요. 이야기를 쓰면서 그걸 이제 저는 손을 빨리 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줄거리에 맞는 씬을 쓰고 거기서 손을 뗍니다. 자, 이 이야기까지였지. 그러면서 씬에서
사실은 더 나갈 수도 있어요.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재밌는 상황이면 이야기가 좀 격가지로 빠진다 해도 계속 가버려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들이 이건 나중에 어떻게 수습될지도 모르겠고 이야기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거기서 멈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설계도에서 딱 멈추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시죠? 저 건물 지을 때 뭐 콘크리트 조합할 때 하다 보니까 이쪽 저기 사반술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까지였어요. 설계도에는. 그래서 그냥 거기까지만 쳐버리고 맙니다. 콘크리트를. 나중에 문제가 생기든 말든. 꼭 이런 경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캐릭터들이 인물들이 맥을 못 추게 되는 거예요. 그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야기에다 이야기에 얹혀져 가는 인형이 돼 가는 거예요. 정말 인형극 같은 거죠. 그 만들어 놓은 이야기에 캐릭터들을 움직여 주는 거죠. 근데 발리가 성공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게 캐릭터 드라마였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 씬업들은 절대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 작가가 그 대본을 쓰면서 거기서 느낀 뭔가 감정의 기복이 있어요. 그러면 그쪽으로 쭉 갑니다. 그러면 그 캐릭터가 그 상황에서 더 뻗을 수 있는 그 감정의 설득을 작가 스스로가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하기 때문에 가면은 독자도 따라오거든요. 시청자도 따라오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그러면 새로 생기게 되잖아요. 캐릭터가 이야기를 만들어가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또 거기서 또 시작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굉장히 쉽게 못 쓰고 머리가 아프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그래서들 안 가는 거거든요. 정말 얼마나 골치 아파요. 설계대로 딱딱딱 이미 정해진 설계대로 쓰면 좋은데 쓰다 보니까 야 이거 계속 더 이쪽으로 가도 재밌겠네 해서 일을 벌리면 이제 왜 대본 안 나오느냐 뭐 연락 오고 뭐 조연출 쫓아오고 뭐 도망가고 뭐 이런 사태가 벌어지죠. 분명히 그냥 넘기기는 싫고 근데 이렇게 뻗어 나갔는데 뭔가 후속 대안은 나오지 않고 이럴 때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라도 해서 넘기는 게 훨씬 나아요. 좀 쪽대본이 좀 나오더라도 사실 뭐 굉장히 안 좋은 관행인데 그렇게라도 해서 나오는 게 좋죠. 아니면 그냥 설계대로 빨리빨리 그 시간에 맞춰서 내가지고 그냥 말하자면 주는 대로 찍고 하는 이런 경우는 참 뭐랄까 대체로 그 퀄리티가 아주 높은 작품은 나오기 힘들어요. 드라마는 영화는 감독 예술이라 그러고 드라마는 뭐 작가의 것이라고도 하는데 왜 그런 말이 나왔냐면요. 정말이지 드라마는 작가 의존도가 굉장히 커요. 특히 뭐 1연속극 같은 거 말할 필요도 없죠. 거의 100%뭐 나온 대로 찍을 수밖에 없는 거고 시간 여력도 없고. 근데 이제 미니 같은 경우도요. 굉장히 시간이 없어요. 보통 4개월, 5개월 준비해서 촬영이나 방송이 들어가는데 그 전에 나오는 대본이라는 게 많이 나와야 한 6개, 7개예요, 보통. 그렇기 때문에 6개, 7개면 3주 방송량인데 그것도 2주면 다 까먹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4개월, 5개월 써서 6개를 썼는데 그거 3주 다 까먹고 그러면 이제 일주일에 2개씩 써야 되잖아요. 4, 5개월에 걸쳐서 6개를 쓴 사람이 일주일에 2개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뭐 발로 쓰는지 손으로 쓰는지 모르죠. 그런 상황에서 대본을 그 뒤쪽에 갈수록 수정한다거나 이런 여력은 전혀 없고 아시겠지만 촬영 자체도 그 상황이면 A팀, B팀 나눠서 찍습니다. 보통. 한 감독이 일주일에 2개를 못 찍어요. 대부분의 지금 미니 시리즈가 2팀이 나가서 찍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대본이 굉장히 정말 퀄리티도 좋고 딱딱 제 시간에 맞춰내는 그런 작가는 정말 신의 경지에 오른 작가들이죠. 예를 들어 지금 주말 연속극 쓰시는 김수현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대본이 정확한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나오신다고 하니까 대단하신 분이죠. 작가가 이제
그 작가하고 연출 관계를 좀 말씀드리자면, 흔히 시나리오, 영화판에서는 싱어송라이터가 많잖아요. 감독이 혼자 쓰고 준비하고 다 하죠. 근데 드라마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본인이 쓸 시간도 없고 또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방송사에서 말려요. 그러려면 뭐 영화 해라. 좋은 작가들 많은데 네가 써서 그렇게 뭐 개망신 당할 필요 있느냐. 대체로 좀 쓰다 보면은 뭐라 그러나 작가가 괜히 있는 게 아니구나라고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일반적으로 작곡가죠. 작가는 그러니까 오선지에 콩나물 그리는 건데, 사실 저는 그걸 이제 지휘자를 연출이라고 생각하는데, 지휘자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인 엔터테이너죠. 그 모든 악기 연주자 그 연주에 대해서 빈틈없이 알아대고 굉장히 고수잖아요. 지휘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이 악보를 창의적으로 자기가 만들어야 지휘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근데요, 저는 정말 금난세 씨가 하는 베토벤의 뭐 교향곡이나 카라얀이 지휘하는 거나 별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저 같은 경우를 문외한이라고 그러죠. 예. 근데 그게 정말 아주 그 세계의 전문가 입장이 아니면 드라마가 그렇다는 거예요. 대본을 가지고요, 어느 연출자가 굉장히 자기 연출을 돋보이게 하는 경우 외에는 누가 하든지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캐스팅, 좋은 연출에다가 나쁜 대본을 붙여놓으면 100점 100패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요조숙녀 같은 경우죠. 좋은 일본에서 히트를 쳤던 원작 가져왔죠. 그 스타를 썼죠. 그런데도 뭐 그림도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망한 이유가 바로 가장 큰 게 이제 작가 문제죠. 그리고 하지만 좋은 대본에 삼류 캐스팅, 삼류 연출을 하면은 기본은 합니다. 최소한 욕은 안 먹습니다. 시청률이 안 나와도요, 욕은 안 먹어요. 오히려 매니아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소위 말해서 매니아 드라마라고 하는 것들이 대중성, 시청률로 대표할 수 있는 대중성을 담보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욕을 안 먹잖아요. 오히려 특화된 상품이 되고, 특히 뭐 내멋 같은 경우는 뭐 혹은 거짓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오히려 그 작가의 희소성의 가치를 높여주는 케이스가 되기도 했다는 거죠. 그 보면은 별로 그 캐스팅 화려하지 않잖아요. 거짓말도 그렇고. 사실 내멋도 얼마나 칙칙합니까, 정말. 결과적으로 아주 정말 훌륭한 드라마가 됐지만은, 그냥 그 복수, 그 양동국 복수만 해도 정말 칙칙하잖아요. 말도 얼얼하고. 근데 서로가 그 대단한 그 호흡과 궁합 때문에 좀 좋은 드라마사에 참 남는 작품이 됐는데, 아무튼 그만큼 작가의 그 의존도가 크다는 거예요, 드라마는. 그래서 말이죠. 그 파워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더 조심해야 되거든요. 삐끗 잘못하면은, 뭐, 소소하게는 애들이 따라할 수 있고, 크게는 역사에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모르면 모르는 대로 무식하게 쓰는 게 낫거든요. 잘못된 인식으로 자기 괜히 TV를 빌려서 자기가 뭐 가르치려고 한다든가, 그것도 잘못된 것을, 그런, 그게 말하자면 사유화하는 거죠. 그건 심하거든요. 하나의 문화 권력이 된 어떤 작가가 어떤 대단히 잘못된 역사 인식으로 방송을 하게 된다면, 뭐 근래에 비슷한 예가 있긴 합니다만은 굉장히 큰 타격을 입힐 수 있어요. 그 방송사 전체 브랜드, 그 방송사 브랜드 이미지가 하락이 되는 겁니다. 그 작가 한 사람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고요? 밥 먹기 힘들어지죠. 정말.
그리고 후배들한테 좋은 소리 못 듣고요. 그 캐릭터 이야기 지금 잠깐 작가와 연출의 위치를 말씀드렸는데 제일 좋은 것은 굉장히 운인데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게 다 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만나는 조합, 그 인연이 서로가 못나면 좋아요. 내가 서로 못났습니다 하면 양보를 하는데 한 사람이라도 잘난 척하면 한 사람이 밀리거든요. 근데 서로가 뭐 그게 어떤 진심이든 아니든 대체적으로는 우리 서로 말 잘 들읍시다라고 하면서 말하면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인정하고 괜히 자기를 냉정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 이걸 주장하는 게 나의 어떤 다른 욕심 때문은 아닌가. 그것만 들여다볼 줄 안다면은 사실 굉장히 조율은 쉽습니다. 왜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라든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감동이라는 것은 공통적인 게 있거든요. 분명히 있어요. 그것은 만약에 싸울 때 주위에 10사람한테만 물어봐서 7, 8사람만 호응을 하면 그건 그 이야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아주 쉬운 문제인데 그 쉬운 문제 가지고 고집을 부린다는 것은 어떤 다른 욕심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서로가 좀 못났다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편하죠. 그래서 아까 그 연장성산에서 캐릭터의 연장성산에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아까 우유부단함, 시니컬함 절대 이걸로만 혹은 비형남자 이런 걸로만 설명할 수 없다는 게 그 드라마 다모에서의 모든 캐릭터였어요. 뭐 윤뿐만 아니라 뭐 최옥도 그렇고 장성백도 그렇지만 특히 조연들 뭐 이원혜라든가 난이라든가 조치호라든가 그 아버지인 조세욱이라든가 상당히 특히 이제 조치호나 난이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초반에 욕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분명히 이 그릴 인물의 저 본질이 다른데 우리나라 지금 너무 그냥 패거리 지어서 한 사람 왕따 시키고 그러는데 굉장히 능하신 것 같아요. 결국 이제 8회 때 조치호 정사관이 죽을 때 많이들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욕을 했나 하고. 근데 그런 면들이 있거든요. 사람들 다 굉장히 악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또 상처도 있고 사실 그 악한 사람이 상처가 있다 그래서 저 사람 이유가 있다 악한데 이유가 있다 그래서 용서받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건 현실이고요. 그 뭐 옛날에 지강은 사건 혹시 기억하십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하면서 인질극 벌였던 그 얼마나 명언입니까? 우리 사회의 본질을 깨뜨린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불만으로 그렇게 인질극을 벌였다 그래서 용서되지는 않잖아요. 근데 드라마는 용서돼요. 그게 드라마니까. 그걸 조금 말하자면 너무 극단적으로 악한 놈을 만들지 이 사람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분명히 그런 캐릭터들은 드라마 속에 있어야 되고 근데 거기다가 약간의 어떤 말하자면 걔가 이렇게밖에 살 수가 없겠구나라는 걔만의 상처를 약간 더 부각시켜 줄 수는 있죠. 현실적으로는 그건 안 되지만 어떻게 보면은 좀 악인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네요. 안티 캐릭터라고 할게요. 그냥 반동 인물로서의 어떤 그 사연을 주는 거. 그래야만이 그 악한 사람한테 일방적인 시청자들이 애정 없이 욕만 하면은 그 드라마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왜냐면 선악의 구도가 아니라 그 처지의 차이에서 나오는 대립 같은 것들. 사실 그런 게 더 중요하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가만 보면은, 참 그렇습니다. 저는 요즘 잠깐 말이 새는데, 도저히 드라마 속에서도 나올 수 없는 캐릭터들이 현실적으로 있더라고요. 그걸 드라마에 쓰면 세상에 저런 사람이 어딨어? 할 것 같을 정도로 정말 요즘 좀 희한한 사람들을 몇 명 만났는데, 정말 오히려 드라마가 더, 현실적인 사람들을 그리는 것 같다고 할 정도로, 전 앞으로 좀 더 공부를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현실적인 인물들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주위에 걔 참 묘해. 그런 사람 분명히 있거든요. 있는데 그런 사람을 무슨 그 글이나 그 작품에 그리면 아무도 에이 이런 사람이 어딨어. 너무 설정이 심한데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런 그 차이가 있거든요. 보편적 정서에 대한 차이. 있어. 이거 정말 취재한 거야. 라고 해도 그거 안 믿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본인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실제 체험했다고 해서 함부로 쓸 일은 아니에요. 그것을 보는 사람이 설득될 수 있는 그 뭔가를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에서 아까 말씀드린 비록 반동인물이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용서받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 반동인물이지만 드라마에서는 거기에 대한 사유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요. 난이라는 포도장의 딸이 양반임에도 불구하고 관노비하고 애정 경쟁을 벌이는 게 그 말이나 됩니까? 근데 컴플렉스도 아주 심한 컴플렉스죠. 근데 사실은 나중에 이제 같이 살자고 차라리 이야기를 하거든요. 투기하지 않겠다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저는 이제 진심으로 한 사람이 상처를 받느니 같이 사는 게 공존의 이유죠.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결국 관노비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죠. 상황이 놓여졌을 때 그 캐릭터가 어떤 이야기를 할까, 어떤 마음일까 하는 것을 사실 매 씬에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처음에 잘못된 설정으로 인해서 계속 어떤 상황에서든 그 자기 설정을 계속 유지하는 그런 우미한 창작을 하면은 절대 그 드라마나 대본 자체가 입체감도 없고 그래서 전혀 생동감이 없어요. 인물이 살아있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시도 인물들 대상으로 쓰는 시가 있지만 주로 이제 소설이나 혹은 드라마, 시나리오, 희곡 등을 쓰실 분들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이 캐릭터에 대한 공부는 한번 홍역처럼 한번 겪으셔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막이 깨지질 않습니다. 저도 지금 자신을 알면서도 늘 당하는 거거든요. 알면서도 힘든 건데 캐릭터에 대한 고민은 정말 죽어라고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다른 작품들도 많이 보시면서 그게 과연 저 이야기 때문에 이 캐릭터가 살아있는가, 이 캐릭터가 살아있기 때문에 저 이야기가 힘있게 가는 건지. 근데 대체적으로 보시면 인물이 끌고 갑니다, 이야기를. 그 대표적인 소설이 사실은 토지예요, 토지. 토지 같은 걸 보면 그 수많은 군상들이 나오지만은 어느 하나, 누구 하나 그 입체적이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거기에 대한 사연을 주거든요. 보면은 보신 분 있고 안 보신 분 있겠지만 곧 방영을 할 겁니다만은 드라마보다는 사실 이제 책이 워낙 위대하니까 여러분 책을 보세요, 책을. 그래야 이제 공부가 되는데 드라마 혹시 원작에 눌려가지고 또 잘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잘 돼야 되겠지만은 보면은 그 초반부에 최치수라고 서희 아버지를 독살하고 재산을 가르치려고 하는 귀녀와 칠성이라는 이런 두 이제 반동인물, 말하자면 악녀, 악인이 나오는데 굉장히 불쌍해요. 그리고 그들의 욕심을 이해할 만해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치를 떱니다. 세상에 이런 나쁜 사람들이. 하지만 또 이해가 가요. 그런 작업들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건지, 어떻게 해서 그 캐릭터들이 나오는 건지. 제 생각에는 박경리 선생님이 현대문학에 그걸 연재하시다가 당시에 암이 걸리셔가지고 암투병을 하셨다고 했는데 아프셔서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밤이면 밤마다 그 사람들이 혼이 내려와서 내 손을 잡고 써내려갔답니다.
혼들이 내려와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들린 거죠. 자, 말하자면 빙의가 된 거죠. 그건 이제 그 느낌이었다는 거죠. 그 만들어 놓은 캐릭터에 귀신들이 와서 쓴 건 아니고. 근데 그런 꿈을 꾸셨답니다. 실제로 누구를 하나 중반부에 죽이고 나니까 꿈속에서 나타나서 나 아직 할 일이 많은데 왜 벌써 죽이느냐고. 꿈에서 나타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토지라는 이 소설이 그 말씀대로 사람이 그냥 혼자 미치지 않고 신내리지 않고 그 캐릭터에 대한 열정이 없이 나올 수 없는 그런 대작인 거죠. 정말 노벨 문학상 받아야 되는데 거기까지 캐릭터를 이야기하고요. 꼭들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깨시면 훌륭한 작가 되실 거예요. 대사에 대해서 이제 가장 많이 회자됐고 말씀들을 하셨는데, 누가 저를 보고 무슨 연애의 대가, 멜로의 대가라는 말인데 저는 정말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제 처지가 지금 이렇게 생겨먹어가지고요. 제 별명이 만인의 세컨드였습니다. 누구나 다 애인이 있는 애들이 아유 우리 오빠만 아니었으면. 네, 정말로 지금의 저희 와이프하고는 첫 연애였고요. 바로 결혼했고 대학 다닐 동안 한 번도 못했고 제 인생의 짝사랑만 한 3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그 멜로를 가능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연애를 심하게 했었으면 저한테 그런 그 연애에 대한 동경이나 외견 같은 게 없었을 거예요. 아시겠죠? 깨잖아요, 또 막상. 네, 다들 주변에서 그런 것 같은데 저한테만은 아직도 그 짝사랑들이 다 저한테는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치지 않았고. 그게 제일 남는 거죠. 안 다치잖아요. 혼자 좋아하다가 말면 되니까. 그런 제가 꿈꾸는 사랑, 제가 꿈꾸는 것에 대한 어떤 멜로, 그런 하고 싶었던 말들,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말하자면 판타지죠. 근데 이제 대사들은요, 정말 이렇게 회자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상황에서 그 캐릭터라면 어떤 심정에 어떤 이야기를 할까라는 걸 가장 고민했어요. 그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대사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왔는데 특히 뭐 아프냐 나도 아프다라는 말은 제가 뭐 만든 말이긴 합니다만은 영향을 받은 게 있어요. 제가 대학교 저도 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고백을 하자면은 예전에 황지우 시인도 제가 좋아했는데 그분의 개는 속의 연꽃이라는 시집 뒤쪽에 보면은 지금의 그 선생님 와이프가 하고 한참 연애를 할 때 이제 황지우 선생 애인이 병원에 입원합니다. 아주 심하게 죽을 병은 아닌데 아주 심한 감기였던 모양이에요. 네. 아니, 근데 굉장히 심했나 봐요. 굉장히. 그래가지고 입원까지 할 정도였으면 뭐, 아주 감기무사를 지독했겠죠. 그래서 며칠간 입원을 할 정도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때 그 시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가서 문병을 갔는데 그 애인의 손을 잡고, 보통 같으면 너의 고통을 나누어지고 싶다 하고 또는 네 고통 나한테 다 줘. 근데 이 양반은 뭐라고 그랬냐면 너하고 똑같은 병을 앓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것도 닭살이긴 합니다. 근데 그 말이 저는 굉장히 오래 남았어요. 뭐냐면 진정한 합일이거든요. 똑같은 처지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냥 같이 겪고 싶다, 느끼고 싶다. 그런 거.
하나가 되고 싶다라는 말이죠. 뭐 나누면 둘이 되고 뭐 그런가 싶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게 굉장히 오래 기억이 남았어요. 너와 똑같은 병을 앓고 싶다라는 말이. 그게 한 3, 4년 전인데 그리고 나서 정말 시집도 잘 안 읽었거든요. 근데 그게 풀렸던 게 제가 이렇게 풀릴 줄 알았겠습니까? 아프냐 나도 아프다가 사실은 틀리지만 같은 말이잖아요. 예? 동질감을 느끼게 하면. 너무 졸리시나요? 그만큼 사실 그 시공부라든가 소설에서 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제가 감동받았던 것들에 대한 어떤 메모, 예, 그런 것들이 저한테 그 기억이 참고에 많이 남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이제 잘 아시겠지만 노신 선생의 뭐 길에 대한 뭐 희망이라는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말하자면 십몇 년 동안 제가 좋아하는 것들, 느꼈던 것들, 혹은 캐릭터에도 그 반영이 됐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뭐 잘은 뭐 의도적으로 뭐 확 기억나는 건 없지만 그런 것들이 전부 망라해서 터진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요, 정말 원고를 끝내고 나니까 정말 기분이 그때, 아, 나는 이제 더 드라마 못 쓰겠구나. 정말이었습니다. 이제는 무슨 대사를 써야 될까? 다 털어버렸거든요, 정말. 올인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좀 몸값 팍 올려가지고, 말하자면, 먹튀라고 하잖아요, 먹튀. 먹고 튀는. 흔히 프로야구 선수들, 거액의 계약금 받고 팔꿈치 부상으로 미국 가서 수술하면서 재활훈련 3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은퇴. 이제 소위 이제 먹튀 선수들이라고 하는데 아 나도 이제 먹튀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왜냐면요 그걸 남기고 쓰면은 그럴 여지가 없었거든요. 그 남기고 뒤쪽 뭐 남겨서 썼다가 망하면은 그거 두 번 다시 아예 기호도 없는데 그냥 한 방에 올인해야죠. 그랬는데 몰랐는데요. 다시 물은 생기더라고요. 차차 또 이렇게 우물을 다 퍼도 또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이야기들 하나씩 생기니까 뭐 그런 건 제가 제 경험상으로는 짧은 경험이지만 올인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쓸 게 생길까라는 걱정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생기기 마련이니까요. 책 많이 읽으세요. 책. 그리고 항상 메모하시고 인간의 기억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말 요즘 컴퓨터 좋잖아요. 혹은 녹음기도 저는 가지고 다니는데 한 번씩 틀어서 메모 정리하고 근데 어느 상황에서나 뭐 느꼈던 어떤 자기가 마음에 확 걸리는 그런 것들은 자기가 쓸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메모해 두면은 언젠가는 반드시 걸립니다. 반드시 걸려요. 그게 설사 못 써먹 그 드라마에는 못 써먹는다, 그 작품을 못 써먹는다 하더라도 다른 데 또 걸려요. 하물며 심심해서 그 친구들하고 구라치는 데 써먹을 수도 있단 말이죠. 다 써먹을 때가 있어요. 그 책 많이 보시고 영화 보시면서도 좋은 그 영화도 참 임팩트 있는 어떤 전환점을 주는 대사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조크 이런 거 보면 특히 헐리우드 같은 경우는 이 조크 같은 게 아주 위트가 있고 좋은 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뭐 갖다가 쓰라는 게 아니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인류는 훔치고 삼류는 베낀다. 훔치면 돼요. 제가 잘 훔쳐야 됩니다. 그걸 소위 말하면 우라카이라고도 하는데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봉택 크리스토 백작 같은 그 복수군요. 우리나라에서도 벌써 얼마나 많이 써먹었는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 뭐
잘 모르시고 재밌게 본 드라마들이 굉장히 그런 게 많습니다. 김수현 선생님 사랑과 야망도 몬테크리스토 백작이었고요. 오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오린 원작이 있고 뭐 차민수 씨 그 실제 이야기도 하지만 그것 또한 몬테크리스토 백작이 거의 모티브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몇몇 미니 시리즈도 몬테크리스토 백작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걸 근데 누가 다 그거 표절 그거 베껴왔어 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 상황이나 정황 같은 건 비슷하지만 그 캐릭터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한 어떤 해석 이야기들이 다 달라집니다. 훌륭하게 만들 필요가 있죠. 적재적소에 잘 써먹어 보세요. 근데 담호에 있는 대사는 너무 티나니까 이제 그 담호가 사실 시청률이 30%를 넘은 적이 없습니다. 체감 시청률은 거의 막 한 50% 같았는데 네티즌의 여러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그러니까 30%를 넘은 적이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폭발적인 그 반응을 보였던 것은 일단 사이버상이었죠. 사이버상이 그게 가장 컸고 그것이 워낙에 이제 또 오프라인 쪽으로 알려지면서 좀 반응들이 있었던 건데 이건 사실은 뭐 40대 이상 20, 30대, 10대 후반, 20, 30대 정도의 감성에 맞는 일부러 뭐 타케타해서 한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더 폭이 줄지 않은 것이 오히려 다행입니다. 그냥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일단은 시놉시스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더니 정말들 이해 못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고위 관계자분 한 분께서는 이걸 찍으라고 쓴 대본이냐라고 할 정도로 난해하고 근데 저는 굉장히 이걸 통속적으로 썼거든요. 참 재밌는 건 굉장히 작품성이 있다고 봐주시는데 글쎄요. 오늘의 참 말하자면 고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작품성과 대중성, 이게 시청률로 대변되는 이제 대중성을 고르라 그러면은 저는 뭐 작품성을 만약에 하나 버리라 그러면 저는 작품성을 버릴 거예요. 대중성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봐야 돼요, 사람이. 봐야 됩니다. 보고 나서 퀄리티를 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심판을 받으려면 일단 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것은 작품성은 절대 작품한다고 작품 안 나옵니다. 대중을 해야 작품 나옵니다. 통석을 해야 작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좀 잘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80년대 후반에 들어서 이제 드라마가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드라마들이 많이 쏟아지고 8, 90년대에 쏟아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작품성을 따지는 작품들 대체로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분수령이 하나 된 게 꼭 멜로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파급력을 가졌던 게 모래시계입니다. 모래시계를 다 본 세대들이죠? 예. 모래시계가 사회성, 작품성, 대중성을 함께 가지고 폭발을 했는데, 모래시계는 완벽한 통속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삼각구도죠. 삼각관계잖아요. 최민수, 박상우, 고현정의 삼각관계인데, 이것은 이미 이 멜로는 스파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는 둘도 없는 친구고 하나는 깡패고 하나는 검사예요. 그 사이에 낀 카지노의 범죄자의 딸이에요. 이게 싸움 안 납니까? 그냥 놔도 벌써 드라마 다 돼버립니다, 이거. 굉장히 그 가장 큰 축 세 개가 그렇게 형성이 돼버리면요. 여러분 그 큰 축으로 이거 작품성 있는 구도 되겠다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그 기본, 그 세 사람의 감정의 역사예요, 이게. 이 드라마가. 이게 감정의 역사입니다. 감정 교류의 역사, 이 세 사람의. 근데 이것을 그 시대에 버무려서 넘어가는 거예요. 예? 광주가 걸리고, 그 광주 항쟁이 체문사한테 그 주는 영향, 이런 역 같은 세상, 예? 나나 별다를 거 없는 놈들, 저 위에 놈들, 이렇게 생각하고 개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깡패로. 근데 고민합니다. 그 박상호는. 너무 사랑하는 친구고 자기 어렸을 때 도움을 준 친구고 이거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했는데 더구나 애인까지 뺏어갔으니 말이죠. 이런 구도에서 그 사회성의 그 어떤 말하자면 그 파도를 타고 이렇게 세 사람의 감정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다모 안 그렇습니까? 그 이루어질 수 없는 상관과 노비의 관계, 일단 그거 자체가 드라마예요.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건데, 거기에다가 한 놈이, 아니, 이거 참, 좋아는 하는데 이루어질 수 없는 거 있잖아요. 그 애 타 죽겠는데, 진짜 체갈 놈이 하나 나타난 거죠. 아, 저 죽여버려야 되는데, 이 애가 쟤를 좋아하네? 근데 얘 생각에서는 쟤 확 죽여버리고 싶은데, 참, 얘가 또 상처될까봐 괴롭기도 하고, 이거 얼마나 통속적이에요. 이거 그냥 드라마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싫습니다. 예? 이 사람의 정당성, 장성백에게 얘가 살고 있는 이유, 얘 비하인드 스토리 있잖아요. 예? 말도 안 되는 역적 집안으로 풍비박산 나고 해서 동생 잃어버리고 착한 놈이에요. 동생 찾으려고 하고 그리고 혁명을 꿈꾸는 화적 대장이 돼서 결국은 이용만 당하다가 죽고 이 사연을 만들어주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그것도 그 사람의 처지가 각자 중요하지만은 이 세 사람의 관계예요. 이 관계에서 벌써 통속성이 드러납니다. 근데 이것을 무시하고 이게 말하자면은 작품성과 같이 좀 말하자면 퀄리티가 높아졌을 뿐이지 이건 뭐 장인이 만드는 도자기 이런 거 아닙니다. 정말 드라마는 좋은 사람이 많이 보고 퀄리티도 있는 명품이 돼야 되지 절대 혼자 아트 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하청업자이기 때문에요. 좋은 작품을 납품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방송사에 고용됐기 때문에 방송사 광고 100% 채워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듯이 뭐 말도 안 되는 역사의식 가지고 왜곡을 한다거나 그래서 뭐 문제를 야기시키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임권택 감독의 예를 한번 드릴게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옛날 영화관에 가면은 애국가하고 대한뉴스 하기 전에 방공영화를 40분짜리를 하나씩 했답니다. 국방부의 지원으로 만든 전투영화 한 40분짜리 있어요. 배다리 기수 비슷한 거. 그런 것을 했답니다. 짧은 영화로. 그 다음에 정말 대한뉴스하고 그 다음에 본영화를 했다는데 임권택 감독님이 그 영화를 한 400편인가 500편인가를 찍었대요. 그걸로 한때 밥벌이를 하셨대요. 그게 말하자면 그게 무슨 작품입니까? 그냥 말하자면 그 대중도 아니고 그건 홍보영화죠. 홍보영화 그냥. 근데 우리나라에서 국방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 대규모 전투씬이나 몹씬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400편, 500편 찍은 감독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임권택 감독은 대작을 일단 만나면 겁이 안 나는 분이에요. 워낙에 많이 해봤으니까. 거기다가 옛날에 한 달이란다. 1년에 작품 6개를 찍었대요. 장편 영화를, 극영화를. 그게 이제 각계모찌라고 하는데, 잘라서 여기 연출하고, 배우도 그랬잖아요. 배우도, 윤정희 씨 같은 경우는 1년에 많게는 42편을 찍었대요. 하나의 최다 기록이. 기가 막힌 거죠. 그때 그러니까 제작부장이 배우들 빼놓는 게 주요 업무였을 만큼. 그때 임권택 감독님도 그때 많이 했죠. 속눈썹이 긴 여자, 이상한 제목들의 영화 많이 했어요. 가끔 MBC 무비 플러스에 보면은 나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엄청나게
지금에 말하자면 그 에로비디오 수준이에요. 근데 굉장히 구성이 탄탄합니다. 지금 거보다 훨씬 나아요. 근데 굉장히 통속적이죠. 뭐 복수에 치정에 뭐 근데 그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그분 작품할 수 있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해마다 3월에 MBC 베스트 극장 극본 공모를 단막극 공모를 하는데 내 멋대로가 재작년 2002년인가요? 2002년에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나서 2003년 초 공모를 하는데 대본이 한 3,500편 정도 왔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내 멋대로 해라 대본처럼 써서 보냈어요. 희죽거리고 말 끊어먹고 도치법 쓰고 시니컬하고 칙칙한 대본들. 그런데요. 여러분들도 공모 내신 분이 있겠지만은 대부분 당선작들 보면은 여러분들 굉장히 실망하실 거예요. 야, 캐치프레이즈가 어느 방송사 공모든 참신하고 패기 있는 신인을 찾습니다예요. 전혀 참신하지 않고 맨날 옛날 지금 보면은 정말 60대 드라마 작가들이 썼던 작품한 거 별 다르지 않는 뭐 새엄마와 새딸의 뭐 말하자면 숨겨둔 남편이 죽고 애인이 애 없고 본부인한테 찾아오면서 화해하는 이야기. 뭐 지극히 정말 화가 날 정도로. 근데 그걸 왜 뽑는 줄 아세요? 워낙 신선한 작품들이 많아서 그걸 뽑는 겁니다. 워낙 신선. 그러니까 적어도 설계가 되지도 않은 기본 이야기가 안 돼. 이야기조차도 안 돼요. 기본이 안 되는데 아예 컨셉 드라마 대본 쓰는 컨셉에 그냥 신선 파격으로 가는 거예요. 생각 없어요. 그냥 안 하는 길로만 갈라 그래요. 그냥 그게 사람 환장을 넣으시거든요. 그 2장을 못 읽습니다. 정말 이런 말하자면 기본 트루기도 안 되고 말하자면 말은 돼야 된다 이겁니다. 말씀드렸죠. 신선하고 패기만 있고 기본적인 내공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야기 꾸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은요 파격을 그 위에 할 수 있어요. 테크닉을 부릴 수 있다고요. 근데 그 내공이 없는 사람이 하는 파격이라 신선하다는 것은 그건 사상 누각이죠. 임권택 감독님이 바로 그런 경우라는 거예요. 그분이 만다라를 할 수 있었고 서편지를 할 수 있었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이야기를 갖다 놔도 그분이 요리를 할 수 있는 분이에요. 테크닉을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 분이고 또 그분이 지금까지 해온 내공이라는 게 그 수백 편에 대한 내공이라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분 시나리오 없이 촬영하시는 거 알죠? 그분 이번에 하루 인생도 시나리오 없어요. 홍상수 같은 분이에요. 나이 드신 분이. 현장에서 즉각에서 대사 주고 자 이렇게 해보자 해서 장소 옮기고 태백산맥도 그랬어요. 그분 시나리오 없어요. 머릿속에 있어요. 하다가 상황 좀 바꿔요. 이게 뭐냐면은 어떤 하면 나이 드신 그 노장 감독에 대한 어떤 스스로에 대한 스스로 자만심일 수도 있는데 그만큼 기본적으로 겁을 안 내신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든 꾸릴 수 있다라는 자기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루 인생이 정말 좀 이상하게 나왔는데. 자, 그런 대중성과 작품성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절대 작품하지 마십시오. 작품하시면 안 됩니다. 그 작품 하시려면은 정말 자기 돈 들이셔가지고 필름 사서 좋은 감독 만나서 하시고 정말 사랑받을 수 있는 명품 작가가 되세요. 명품 작가가. 그리고 그 캐릭터 문제 항상 그 입장에서 고민하시고 그러면 조금이라도 뭔가 달라도 달라요. 고민하면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본을 보면 이 활자로 그냥 그 컴퓨터 활자체로 나오긴 하지만 고민이 보입니다. 고민이. 그런 아우라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상황, 그 캐릭터에서 대사 하나하나에 신중하게 고민하시고 사실 그런 고통 속에서 끝나고 나오면 정말 뿌듯하거든요. 정말 뿌듯해요. 좋은 작품 특히 또 연출이 잘 찍어주면. 근데
아무튼 넘어가서 방송은 됐어요. 방송은 됐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시청률도 안 좋아. 평도 개떡 같아. 그러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요. 참 못 쓰기가 더 힘들어. 잘 쓰면 칭찬이라도 받죠. 위로라도 되죠. 고통의 그다음에 해소라도 되죠. 이건 끝나고 나서도 괴로운 거예요. 이제 무슨 항암 치료 받듯이. 치료 받고도 내상을 깊이 입는다고요. 그러니까 같은 고통스러운 창작 시간을 보내실 때 그냥 나가서 소주 한 잔 마시고 싶어도 조금만 참고 한 번 더 고민하시고 풀리면 나가서 소주를 드셔도 드세요. 그게 한 미칠 것 같고 그럴 시간이 많겠지만 사실 그게 또 다 걸음이고, 근데 그런 고통의 시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요 또 훈련이 됩니다. 그 훈련을 하다 보면 나중에 4시간 고민할 것들이 몇 가지 자기 이제 방법론이 생겨요. 안 풀릴 때 어떻게 해왔던 것들이. 그렇게 하면 적어도 한 반 정도는 줄 수, 한 4시간 고민했던 한 30분 만에 풀릴 수도 있고 그래요. 그것도 또 훈련이 됩니다. 그런, 고민하는 것도. 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